요즘 미국에서 주목받는 키워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소개시켜 드릴 거는 그랜드 페어런팅 내지는 그랜드 이코노미라는 거고요. 이런 책이 있어요. 그랜드 이코노미인데 조부모들이 손주들을 위해서 돈을 쓰는 거예요. 근데 확대 해석을 하게 되면 조부모의 날이라고 있습니다. 9월의 세 번째 주에 조부모의 날을 미국과 일본은 가져가는데 조부모의 날은 조부모가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조연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족의 날처럼 어린이날처럼 다 같이 가족의 축제, 외식이나 여행이나 이런 걸 하는 건데요. 서로 선물을 주고 그랜드 페어런팅으로도 출발하기도 합니다. 그랜드 페어런팅은 ing죠. 조부모와 손주가 같이 행동하는 것.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조부모와 손주가 시간을 보내는 것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시간을 보내면서 할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외식, 그죠? 여행, 쇼핑 다 포함합니다. 또 이런 연구 논문이 있는데 이제 그랜드 페어 이코노미는 시니어들이 조부모들이 손주들과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얼마를 돈을 쓰고 돈을 쓸 때 무엇을 사주고 손주와 조부모가 집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고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정례적 통계로 뽑아놓은 거고요. 어, 그랜드 페어런트 이코노미의 성공 사례로는 우리는 그랜드 페어런트닷컴이라는 데 소개합니다. 지금은 컨시더리트닷컴으로 바뀌었는데 자, 이 사업을 창업하신 분은 러시아계 미국인 시니어가 직접 창업을 했고요. 이분이 어, 배경으로 삼은 거는 이런 경쟁적인 데이터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3억 1,500만 명의 인구 중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는 7천만 명 정도 된대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2천조 원이라고 봤을 때 지금 한 2,600조 원 되겠네요. 이분들이 미국 전체 자산의 75%를 차지하고 있고 그 자산 중에서 약 지금은 한 80조, 90조 되겠네요. 매년 80조, 90조를 손주를 위해서 쓰는데 그 쓰는 주체는 대상은 음식, 의류, 대행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랜드 페어런츠 데이라고 미국과 일본에 있다고 했었잖아요. 아, 이거는 사진이 그냥 넘어가네요. 제 큰 딸인데 이게 10년 전 사진입니다. 10년 전 사진이고 제가 저희 집에 그랜드 페어런트 이코노미 사례를 소개하려고 만든 슬라이드네요. 네, 인형들을 저희 장인어른이 담배를 끊고서 아낀 돈으로 샀다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자, 돈을 1년 동안 얼마나 쓰는지, 또 어떤, 어떤 날에 선물을 주는지, 또 손주의 나이에 따라서 현재 나이에 따라서 활동이라든가 선물이나 요리라든가 여행을 추천을 해주는 거고, 전문가의 조언도 듣는 거고, 이게 나아가서 이제 손자에 대한 내용은 부분으로 가져가고, 고령자 라이프 스타일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족 관계, 음식, 여가, 건강, 웰빙, 돈, 일자리 관련된 것들을 다 담고 있는 거고요. 이게 지금 최근에 바뀌었고, 자, 그리고 이제 그랜드 페어런트 이코노미의 또 주거 모델이 중요한데요. 넥스트 젠이라는 미국의 이 회사는, 어, 3세대가 같이 삽니다. 중정이 있고, 양쪽에 집을 따로 가져가면서 필요에 따라서 중정에서 만나서 산책도 하고 음식도 만들어 먹고 이런 것들이 이 주거 옵션의 새로운 모델이고요. 저희 집으로 예를 들면, 저희 집도 3세대 주택인데, 3세대 주택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바꿔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시니어 주거 전문가란 직업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데, 집을 고령 친화적으로 리모델링 하는 겁니다. 이게 자격증 제도인데,
전미건설협회와 미국인테리어협회가 공동으로 교육을 하고 자격증 발급하는 겁니다. 이 캡스라는 것들이 하는 이 역할들은 저희 집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밖에 데크에 턱을 없앤다라든가 계단에 핸드레일 설치한다라든가 화장실, 욕조, 그 다음에 샤워 부스에 손잡이를 설치하는 거, 미끄럼 방지하는 거, 네, 그리고 현관 앞에 이렇게 앉아서 편하게 신발을 신고 벗을 수 있는, 그리고 화재를 예방할 수 있고, 지금 건강하시지만 시니어 앤 장애인 엑스포 같이 하잖아요. 시니어가 결국에는 장애인이 된다는 거죠. 심리적 장애 말고 신체적 장애까지 간다는 건 우리는 당연한 인생의 에이징의 과정입니다. 그랬을 때 저희 집이 지금 어르신들이 건강하시지만 나중에는 어느 순간 휠체어를 살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이 현관이 이렇게 넓게 휠체어가 달릴 수 있도록 턱도 없애고 현관이 넓게 공간이 필요합니다. 화재 예방까지 모두 이런 것들이 주택 리모델링의 사례고요. 이게 비즈니스입니다. 우리나라는 행정안전부에서 사회적 고령자들한테 이걸 일부 주택 리모델링하는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는 어, 현상입니다. 지금. 자, 오늘 키워드에서 제가 첫 번째 그랜드 페어런트 이코노미 얘기했고 두 번째는 장수 경제입니다. 고령 사회가 우리 사회에 환희인가 비극인가라는 키워드를 던지는데 그걸 좀 더 비즈니스 관점에서 보자는 얘기죠. 그랬을 때 50세 이상 미국인들의 경제 활동을 장수 경제로 정의를 내리는데 이 장수 경제가 커버하는 상품과 서비스는 그러니까 시니어 본인, 가족, 자녀, 손주, 부모 세대를 위한 지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손주가 있는 사람이 7천만 명이라겠지만 전체 시니어로 봐서는 50+ 세대까지 1억 6천만 명이고 인구가 50%예요. 어마어마하죠. 자, 이분들이 연간 소비하는 게 뭐 8천조가 넘는다고 볼게요. 그랬을 때 이분들이 미국에서 우리도 이제 이런 연구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제 연구가 시작됐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접근 그 방법론이 있고 실제 사례가 미국과 일본에 있다면 이걸 우리 정부와 학계에서 실용적으로 이렇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자리라든가 임금이나 세금, 그죠? 생산과 소비 관점에서 경제 선순환을 가져가기 위해서 장수 경제를 리서치하고 분석하고 또 비즈니스 쪽에서는 그 분석된 자료를 통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상품과 서비스를 창의적 융합적으로 기획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장수 경제는 뭐 이런 책도 보셨을 겁니다. 장수 롱제비티 이코노미라는 책의 키워드를 쓰면 한국에 번역된 책도 있을 건데 번역의 내용이 정통 스타일은 아니고요. 네, 조금 한번 보실 걸 추천드리고 일본의 책과 미국의 장수경제 책을 비교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랜드 페어런트 이코노미도 역시 그 접근 방법론하고 콘텐츠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한국 문화 정서에 맞게 이게 번역이 되거나 소개된 건 달라요. 왜냐하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미국과 한국이 인구 고령화는 비슷해. 우리가 1%에서 2%가 고령화가 빠릅니다. 미국보다. 미국은 다문화하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더 유치하다 보니까 고령화는 비슷하게 같지만 고령 사회와 초고령 사회는 우리가 훨씬 빠르죠. 두 번째 다른 거는 인구의 규모 경제가 우리는 5천만 명에 1천만 명과 2천만 명 보는 거고 미국은 7천만 명과 1억 5천만 명을 보는 관점이 있고 세 번째는 우리나라는 소비력을 가지고 있는 게 베이비 부모이지만 미국은 베이비 부모와 시니어들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고령자들은 소비력이 아직은 약하고 베이비 부모는 경제력이 강하지만 여전히 유동성이 떨어져. 이런 부분은 우리 시니어 비즈니스 컨설턴트 최학희 대표님이 여러 번 정량적으로 통계적으로 보여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과 일본에 대비했을 때 액티브 시니어와 한국의 시니어와 미국과 일본의 시니어, 소비력과 구매력의 차이, 또 고령 사회와
초고령 사회를 언제 맞고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에서 우리가 지금 2단계일 때 미국과 일본이 5단계, 4단계, 5단계에 있을 때 비즈니스 현장에서의 그 비즈니스 영역이 아직은 어디가 주 영역인지에 대한 시장이 어디가 먼저 열렸고 앞으로 열릴 거에 대한 차이를 인정하고 출발해야 된다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